윤석열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게 아마 말진 기자들의 의견입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슬로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예전 역대 대선 슬로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억에 남는 이건 참 잘 만들었다 싶은 이런 슬로건 뭐가 있는지 일단 홍 기자 먼저 어떤 슬로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두 가지 갖고 사실은 고민했어요. 두 가지. 예,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보통 사람의 시대, 보통 위대한 사람의 보통 사람의 시대, 이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본인이 군 출신의 쿠데타에 가담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이미지를. 그러나 역시 최고의 슬로건은 저는 준비된 대통령, 경제를 살리겠다. 이게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슬로건이 제일 좋았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로건을 통해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또는 강점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세가 고령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고령의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나이든 대통령, 그다음에 자칫 노쇠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바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짜 잘 준비된 슬로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게 그 당시에 IMF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가슴 아프고 굉장히 좀 한이 맺혀 있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준비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겠다. 이 메시지만큼 그 분위기, 시대에 맞는 메시지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명우 기자께서는 어떤 슬로건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캠프에 또 가담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담이 좀 이상하네. 참가라고 하세요. 참여? 그렇네요. 가담이라고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닌데. 네, 손을 담갔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캠프에 오랫동안 참여를 네.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네. 네, 그때 우리 슬로건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무래도 그때 슬로건은 네. 일하겠습니다. 이명박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은 누구나 하는 건데 슬로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당시 어떤 시대 정신, 네. 예, 그 다음에 후보의 이미지하고 또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바로 직전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근데 그때 경포대니 뭐니 해가지고 주로 이제 또 많은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네. 청와대에도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죠. 부동산 정책도 어려웠고 경제도 안 좋았고, 네. 그래서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명박 당시 후보는 기업가 출신이고 많은 일한 경험이 있고, 특히 서울시장 할 때 이제 청계천 보건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중앙 차선제라든지, 그러니까 일로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겠습니다. 이명박, 이런 어떤 슬로건을 만들게 됐죠. 아니 이 슬로건 만들 당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어떤 홍보 전문가, 기획사 전문가들이 많이 모였었고, 시내 모처 호텔에서 계속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로 정책 관련된 정책 공약을 만드는 팀의 어떤 간사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그런 어떤 홍보 회의에 참석해라, 그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제가 들어갔었죠. 제 의견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슬로건 잘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하고도 좀 맞아 떨어졌고요. 그렇게 해서 캠프가 성공을 했죠. 예. 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드셨죠. 됐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슬로건은 시대 정신을 담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는 제로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동의를 할 것 같은데 두 선임 기자께서 노하우를 담아서 내가 만약 대선 후보라면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여운을 남기는 슬로건, 나라면 이렇게 만들겠다.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슬로건 제작에 참여하신 김영우 기자 슬로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이 화제 드라마잖아요. 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이게 이제 제주도 방언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이래요. 맞습니다. 폭삭 소가수다가. 그래서 그 제주도 방언 그대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사실 지금 정치권은 너무 헤매고 있고 정말 국민들 어렵게 하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뭐 탄핵이 일어나고 이래도 또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 역시 국민 여러분들이 늘 수고를 해주시는 덕분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국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싶어요. 뭐 정치 슬로건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보다는 일단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제주도 방언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폭삭 속았다. 네. 우리는- 누구한테 속았나요? 우리는 속았다. 정치권에 속았다. 정치권에 속았다. 이게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그 실망을 하고 또 혹자는 또 이재명 또 후보 민주당한테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속았다. 하지만 이게 어떤 개인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분노 이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좀 시대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좀 극복해보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속았지만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갑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속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라는 게 좀 어떻겠나 싶네요. 네, 김영우 기자께서는 이제 슬로건으로 국민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정치권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속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생 많이 하셨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조금 어수선하고 제정신을 못 차려도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정치가 제대로 그래도 굴러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자, 홍익표 기자께서는 슬로건 어떤 걸로 하실까요?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 모두의 대통령.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지금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삶을 알아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 20대는 20대대로 또 50대, 60대 또 70세 이상 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취업, 그 젊은 세대는 취업 때문에 또 그 50대, 60대는 주거나 40, 50대는 주거 문제,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또 70세 이상 되면 뭐랄까 어떤 삶의 불안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다 은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삶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의 대통령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의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워낙 분열돼 있고 지금 대립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사회가 통합될 때에는 패배한 쪽에서 인정하고 그 패배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특정 계파 또는 특정 정치 집단의 대통령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 우리가 국회의원들 선거 치고 나면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를 찍어주신 분 그리고 저를 찍어주지 않으신 분들도 귀담아 듣고 일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빈말이라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대통령 그리고 우리 그 선거에 참여했던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